어디 이제 184페이지 4번 보니까 이제 인력 이론이란 게 나와요. 인력 이론. 이제 끌어당기는 게 인력이거든요.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저기 특강 수업 시작 전에는 저기 사무실에서 그 여지껏 여기 이 관련된 계산 문제 11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놨으니까 하나 특강 들으신 분들 준비하고 좀 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볼 텐데, 먼저 양가 1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있을 거예요. 밑줄 그어 보세요. 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188페이지 하고 있는데, 예. 자, 거기다가 물리적 거리라고 한번 써봐요. 물리적 거리.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다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끝에 두 도시란 말이 있을 거예요. 두 도시의 인구의 비에 비례하고, 두 도시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일단 그 밑줄 좀 그어놓고요. 예, 그어놓고. 자, 이제 칠판을 좀 볼게요. 칠판 보는데, 이제 칠판 볼게요.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력은 이제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유인력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 일단 분수 좀 볼게요. 2분의 4는 2인데요. 분자 분모죠. 근데 분자가 6으로 커지면 이것도 3으로 커지지 않나요? 그러면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면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그래서 비례한다는 것은 분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비례. 다시 2분의 6은 3인데 분모가 3으로 커지면 결과치는 2로 작아지죠. 너는 커지는데 나는 반대로 작아진다면 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와의 관계가 반비례야. 그래서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거든요. 이거 다시 옮겨 적어보면 유인력은 질량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분자죠?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거리의 제곱인가요? 거리의 제곱이죠. 이렇게. 예. 자, 이제 앞으로 도시가 나와요. 또 매장이 나와요.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 매장의 크기는 매장의 면적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면 질량 크기는 도시가 나오면 인구란 용어가 나올 거고요. 매장이 나오면 매장의 면적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서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레일리는 아까 제가 책에다가 일단은 물리적 거리를 강조했다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책 상단에 이제 그 동그라미 뭐 있는 게 있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뭐 그림 A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 거예요. A 도시라고 해도 되고 A 매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도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들으세요. AB 전체 거리가 6km라고 가정할게요. 6km. 절반이 딱 3km예요. 그런데 A 도시의 인구수는 10,000명이고 B 도시의 인구수도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어디 두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의 상권도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갑돌이가 봤을 때는 A, B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A로 가겠죠. 그렇죠? 여기 사는 을돌이는 어디로 가겠어요? B로 가겠죠. 그러면 두 도시의 인구수 상권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정중앙에서 경계가 결정이 돼. 밥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 B 도시가 커졌대. 인구가 많아지죠. 그러면 상권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A 도시에 없는 게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는 그냥 큰 마트밖에 없는데 여기는 백화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갑돌이가 굳이 가깝다고 해서 이제 A로만 가는 게 아니고 B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까 두 매장 크기가 똑같을 때는 상권의 경계가 여기였는데 B가 커지다 보니까 상권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여기서 1이 갔어. 큰 놈이 작은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상권의 경계는 큰 쪽으로 이동, 작은 쪽으로 이동. 예, 써놓으세요. 맨 위에다가 안 쓰신 분들은 상권은 작은 쪽으로 이동하여 형성된다. 작은 쪽으로 이동해서 결정, 형성된다.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작은 쪽 조심하세요. 네. 다음. 양가로 2번 보니까 허프의 중력 모형 나오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시간거리라고 쓰세요. 허프는 시간거리.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 여지껏 여기서 계산 문제 11개나 나왔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나중에 풀어볼 건데요. 이제 허프라는 사람이 나와. 허프는 시간 거리를 강조했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X 도시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볼게요. A까지 거리는 2km다. B까지 거리는 3km다. 했을 때 먼저 레일리는 물리적 거리만 따졌대. 예를 들어서 여기 소비자가 여기 있는데 A 도시까지 거리가 2km래. B 도시까지는 3km래. 근데 A가 가깝고 B가 멀긴 멀잖아요. 근데 A까지 가는 데는 가다가 개울가도 건너야 돼요. 길이 꼬불꼬불해. 언덕도 넘어야 돼. 가기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근데 B까지는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평평해. 가기 편해. 그러면 사실 시간은 가는데 A가 더 걸리고 B가 덜 걸릴 수도 있는데 레일리는 무조건 무슨 거리만 따졌어요. 물리적 거리만 따진 거야. 그래서 레일리는 다른 거 안 보고 2km 가까워, 3km 멀어, 가까운 데 가. 이런 식이래.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은 무조건 거리의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예.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거리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거리 제곱이야. 그러면 2km면 얘는 2의 0승, 3km 아니 2의 2승, 3km면 3의 2승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래. 다음. 근데 허프는 시간 거리를 강조했어요. A까지 거리는 2km지만 가기 불편해. 한 30분 걸려. 40분 걸려. 근데 B까지는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가기 편해서 20분 걸려. 그러면 물리적 거리는 A가 가깝고 B가 멀긴 하지만 시간적인 거리는 B가 더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거부감은 오히려 가까운 A가 크고 B가 더 거부감이 작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제곱을 뭐라 불러주냐면 거리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마찰 계수를 줍니다. 만약에 2km인데 거리 마찰 계수를 1로 주면 2의 1승 하면 돼요. 2km다 그러면 2의 2승 하면 돼. 그래서 거리 마찰 계수 주는데 여지껏은 계속 2를 주긴 줬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주면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거리 마찰 계수가 뭐냐?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요. 레일리의 이론은 거리 마찰 계수란 말이 없어요. 왜? 무조건 뭐니까? 제곱이니까. 근데 허프는 반드시 거리, 공간 마찰 계수 얼마라고 숫자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물론 결론은 둘 다 문제 풀이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용어가 달라. 레일리는 두 도시 간의 소비자 끌어당기는 유인력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일리 이론이 나온다면 A 도시, B 도시, 도시의 크기는 뭐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인구수. A의 도시 인구는 4,000명, B 도시 인구는 9,000명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오고 허프는 여러 상점 간의 상점 매장 간의 관계를 따졌어. 그러니까 허프 이름이 나오면 A 매장, A 할인점, B 매장, B 할인점 매장의 크기는 뭐로 따지는 거예요? 면적. 그러면 허프 이름이 나오면 4,000제곱미터, 9,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뭐든지 다 이제 혼란스럽겠지. 아니 씨 어떤 거 보면 뭐 거리 마찰 기수가 없고 어떤 건 있기도 하고 어디는 보면 도시고 사람 숫자 몇 명 나오고 어디는 뭐 할인점 매장 나오고 제곱미터 나오고 헷갈린다 이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단위는 필요 없거든요.